콘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가. 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제주도 콘도까지 예약했어. 그냥 집에서 밥만 같이 먹어도 충분한데. 다른 생일도 아니고 어머니 환갑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 때 늘 집에서 보냈잖아요. 자식이라고는 아들이 있는 거 하나인데 그동안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와이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자식 노릇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잘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가보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드세요. 아버지도 한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 생신인데. 야, 편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요즘 환갑은 챙기지도 않아. 하도 사람 수명이 길어져서. 아버님,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신데 축하한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무슨 제주도까지 와서 해. 일단 케이크도 굳이 왜 사와갖고 딱 봐도 비싸 보이겠구만. 이들 돈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된다. 인기값도 얼마야. 콘도도 비쌀 텐데. 이럴 돈 있으면 자식이나 낳으라. 결혼한 지 1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애가 안 들어서. 당신도 참 그냥 축하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말해. 그럼 준비한 애들이 뭐가 돼? 아무튼 성격이 고약해서는. 내 성격이 고약하다고? 이 옆편 내가 가면 갈수록 말을 막 하네. 언제 내가 소리만 좀 더 벼도 발발 떨던 인간이. 에잇! 아버님, 왜 케이크를 엎으세요? 아직 효도 안 불었는데. 아버지 진짜 왜 이래요? 엄마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구먼.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다른 아버지들은 보면 나이 먹을수록 성격이 유순해진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대체 왜 점점 더 안 좋아지세요? 진짜 자식인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꼭 이런 모습을 며느리 앞에서 보여줘야겠어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여행 내내 이런데 왜 오냐고 투덜거리더니 엄마 케이크까지 엎어요. 이러실 거면 혼자 돌아가세요. 마저 일정 마치고 갈 테니까. 뭐라고? 이 자식이 아버지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엄마 편을 들어? 하긴 모자란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자식도 모자라게 행동하는 거지. 나도 이딴 여행 더 해봤자 좋을 거 없다. 니들이 돌아가라면 못 돌아갈 줄 알고 나도 간다. 아버님, 그렇다고 정말 가시게요? 왜 그러세요? 그래, 이럴 거면 그냥 가. 애들이 기껏 생각해서 마련한 자리를 꼭 이런 식으로 망쳐야겠어? 그 성질 좀 죽이지. 이 옆에 내가 자식들이 편들어주니까 세상이 지 세상인 줄 아네. 누구니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아무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질 먹여 살렸는지도 모르고. 됐다! 아버님, 아버님! 됐어. 어차피 금방 오실 거야. 그냥 내버려둬. 저 미안하다. 니들이 애써서 준비한 자리인데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어머님 잘못도 아닌데. 정말 안 따라가도 괜찮아? 여기 시내에서 떨어져서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닐 텐데. 그렇다고 따라 나가면 그 순간부터 비일 맞춰줘야 돼. 지금까지 엄마랑 나랑 다혈질 성격 받아줘서 아버지 성격이 저렇게 된 거라고. 이젠 맞춰주지 마. 아버지 은퇴 후에 줄곧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도 성격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어머니를 달달 볶으면서 살 거야? 그러다가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지금도 어머니 두통에 시달리잖아. 여행지 내내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드시더만. 아버지는 걱정하지도 못할 망정 뼈까박깝다 그러고. 그때부터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어. 그 양반 저러는 거 한두 번이니 이제 난 기대하지도 않아. 그래도 미안하구나. 내 생일도 이렇게 챙겨주고 고맙고. 저 양반 집에서 짐 쌀 때부터 내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제주도시나 갔다고 빈정거리더니 결국엔 일을 만드는구만. 어머니도 아버지 성격 다 받아주지 마시고 화낼 거면 화내세요. 어머니가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밖에서 애쓴 만큼 어머니도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할머니 치매 걸렸을 때도 어머니가 병수발 다 들고 아버지 허리 부러져서 1년 동안 입원하고 재활할 때도 어머니가 병간호 다 했잖아요. 그걸 뻔히 뭐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런 인간이랑 결혼했으니 어쩌겠니. 그리고 너도 알잖아. 이 아버지 화낼 땐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화내지만 좀 누그러지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너희 아버지도 성격 점점 누그러지고 있어. 아가 너무 걱정 말아라. 좀 기다리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우린 회나 마저 먹자. 신선한 회가 다 썩게 생겼네. 네 어머니. 케이크는 다시 사올게요. 요 앞에 빵집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됐다.
어차피 케이크 잘 먹지도 않는데 뭘. 특별히 마음 써서 이쁜 케이크 사온 건데 먹지도 못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게 아쉬울 뿐이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가. 결혼하자마자 그 양반 불같이 화내는 거부터 보고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먹고 있자고요. 어두워질 때 되면 오겠죠. 그날 밤. 아유, 다들 잠들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남편은 아버님 걱정도 안 되나 보네. 코까지 골면서 자네. 나라도 나가봐야 되나?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 열리는 소리 들리네? 아버님인가? 이제야 들어와? 밖에 바람도 많이 불던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려? 자기가 분위기 다 망쳐놓고.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아버님 기다리고 있으셨구나. 내가 나가봐야 되나? 또 싸우시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버선발로 나 어딨나 찾더니 이제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은퇴해서 그래. 돈 더 이상 못 벌어오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야? 케이크 없고 뛰쳐나가는 건 당신이야. 나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당신한테 큰 거 바랬어. 나 애초에 당신한테 선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분위기 맞춰줄 겸 축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나도 늙었는지 당신 성격이 이제 받아주는 것도 어려워. 힘이 든다고.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아니 내가 여기까지 따라 나선 거 보면 모르겠어. 그냥 걔들 돈 많이 쓴 것 같아서 돈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말을 한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나가는데 아무도 안 나와. 내가 그냥 나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인 기지. 그지? 그럼 니들이 돈 많이 써서 부담됐겠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꼭 그렇게 세게 말해야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겠냐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이러면 됐어. 여편 내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남편이랑 아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너 갈등을 조장하고. 아유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가 몰라. 아주 후회가 막심해 아주. 뭐? 누구는 후회 안 해? 당신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 태도야?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 자고로 남자는 하늘인데 어디서 땅이 하늘한테 사과를 받아? 그건 도리어 어긋나는 법이지. 그래도 내가 사과하잖아. 그래 당신 생일 축하하고 내가 분위기 망쳐서 미안해. 됐냐? 됐어. 아유 내가 당신한테 뭘 바래. 나도 내 팔자려니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당신도 성질 좀 죽여.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얼른 씻고 자. 몸에서 아주 찬 김이 나오는구만. 이불 깔아놨어. 내일이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제발 분위기 망치지 마. 알았지? 요가 들으면 내가 민폐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 성질을 죽이려고 하는 게야. 아유 이제 은퇴하고 편히 살 줄 알겠는데 아주 자식이고 와이프고 가장을 마음 많이 보내. 내가 일찍 죽어야지. 목소리 좀 낮춰. 애들 다 깨잖아. 먼저 들어가 잘 테니까 당신도 얼른 씻고 자. 어머님도 참.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될 걸 꼭 저렇게 얘기하시네.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긴 한데 두 분 저대로 둬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일단 어머니가 너무 지쳐 보여. 아버님도 저렇게 갑자기 버럭버럭 화내시는 거 몸에 안 좋을 텐데 고혈압도 있으신 분이. 내일은 좀 괜찮아야 될 텐데 걱정이다. 여행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네. 남편은 두 분 이러는 걸 계속 본 거 아니야. 난 어제 오늘로도 너무 힘든데. 아버님 성격 불같은 건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다음 날 저녁, 집. 피곤하다. 비행기 1시간도 안 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허리도 뻐근하고. 그렇게 몸 격하게 움직이며 여행한 것도 아닌데. 감정 소모가 커서 그렇지. 그래도 오늘은 좀 잠잠하시더라. 오늘도 어제처럼 하셨음. 나 진짜 아버지랑 대판 싸우려고 했어. 그래도 밤에 들어오셨나 보네. 이렇게 숙이고 올 거였으면서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는지. 아버님도 아버님인데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
35년 이상을 아버님 이러시는 걸 받아준 거 아니야. 어머님이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 오늘도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니까 나 없다고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 어머님은 굴 못 드시는데 자꾸 굴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겨우 갈치조림 먹는 걸로 돌리느라 애먹었잖아. 어쩜 저렇게 어머님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도 이제 참다 참다가 겨우 하는 말인 건데 아버진 그걸 반항하는 걸로 알잖아. 내가 봐도 답이 없다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자가 하늘이다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그러게. 두 분 하루 종일 집에 같이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싸우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가 몰라. 큰일은 안 나. 여태까지 더 크게 싸웠는데도 별일 없었는걸? 아버지가 간밤에 어머니한테 사과했다며. 늘 상황이 극단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걸긴 해. 어머니도 그런 걸 아니까 여태까지 그냥저냥 있었던 거고.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그건 자식인 내가 알아. 그건 사과 같지도 않았어. 그냥 비꼰 거지. 내가 봤을 땐 두 분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데 어머님 되게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가 딱 갱년기 시기 지나가고 있어서 더 감정적으로 외로우실 텐데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그래도 걱정 마.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야. 당신은 화목한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이러는 게 낯설 테지만 그동안 두 분 봐온 입장에서 괜찮을 거야. 어머님은 좀 더 케어하지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걱정은 되네. 나도 어머니 좀 더 신경 써야겠다. 그래도 어머니가 모처럼 바람 쐬서 기운 난다고 하셨을 때 이 여행 추진하길 잘했다 싶었어. 그러니까 당신 들어와서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셨어. 그래서 고마워. 고맙긴. 어머니랑 저번에 통화했는데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해서 그때 꼭 한갑때 모시고 가야겠다 싶었어. 어머니 나이에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드물잖아. 다른 분들은 다 자식들 키워놓고 이리저리 여행 가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님 수발 들듯이 지내시니까 그게 많이 안타깝더라고. 당신이 나보다 낫네. 역시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 나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무관심했더라고. 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어머니가 힘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집안 문화려니 하고 나도 별 터치를 안 했거든. 나라도 어머니 대신 아버지한테 한 소리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아버지도 생각이 바뀌지. 아무튼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뭘. 아버님이 얼른 누그러지셔서 두 분 사이가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야. 일주일 후 전화. 어머니가 무슨 일로 먼저 전화하셨지? 평소엔 나 부담될까봐 연락 먼저 안 하시던 분이 어쩐 일로... 여보세요? 아가, 집 있니? 내가 일하는데 방해는 안 됐을까 걱정이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작업할 거 별로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먼저 전화 주신 게 반가우면서도 안 좋은 일 생겼을까봐 걱정이네요. 안 좋은 일은 그런 건 없고 고맙다는 말을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카톡으로 간단히 하려다가 전화해봤어. 에이, 아니에요. 저도 모처럼 제주도 가고 싶어서 그랬는걸요? 저야말로 어머니 환갑이신데 잘 못 챙겨드려서 맘에 걸렸어요. 너가 뭘 못 챙겨줬다 그래?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제주도 바다가 그렇게 이쁜지 알았겠어. 너라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어찌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종종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그 양반? 늘 똑같지 뭐. 근데 그 인간답지 않은 말을 하긴 하더라고. 무슨 말이요? 아니 글쎄 단둘이 강원도 여행을 가자고 하지 뭐니? 이들이 한 말이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 하더라고. 나 순간 노방된 줄 알았어. 어머, 정말요? 아버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나도 어안이 펑펑하더라고.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해서 의심부터 했지 뭐니. 그래서 별 반응을 안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구나. 집에 있을 때도 대화가 일절 없는데 여행 가서도 너무 어색할 것 같고 그러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용기 내주셨는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딴에도 어머님 생신 그렇게 망친 게 후회가 돼서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도 그러니? 난 어째 불안불안해서. 왜 그런 말도 있잖니.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곧 죽는다고.
그래도 아버님이 화해하자는 의미로 손 내미신 거니까 어색하시더라도 같이 가세요. 혹시 몰라요? 이 여행을 계기로 아버님이 조금 더 다정하게 변하실지? 그런 기대는 애초에 안 한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 마음이 또 동하기도 하네. 어차피 두 분 집에만 계셔서 따분하시잖아요. 이참에 바람 쐬고 좋죠. 강원도 바다도 얼마나 이쁜데요. 제주도 바다랑은 또 다른 매력이라니까요. 그래? 생각해보니 강원도 바다 본 지도 한참 됐네. 알았어. 우리 며느리 말 들어야지. 그럼 쉬어라. 내가 쉬는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랑 이렇게 수다 떨어서 좋은걸요. 그럼 여행 잘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래, 알았다. 쉬어라. 네. 그래도 아버님이 변화하려고 하시네. 그렇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 먼저 어머니한테 생일 기념으로 여행 가자 하신 걸 보면 나도 남편 말대로 걱정 많이 안 해도 되겠다. 여행 다녀와서 두 분 사이가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네. 이틀 후, 집. 오늘 어머니랑 아버님 강원도 여행 가시는 날이네.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쯤 고속도로 지나고 있겠다. 내가 아버님한테 호두과자 맛있는 휴게소도 슬쩍 말해드렸거든? 어머니가 호두과자 되게 좋아하시잖아. 말은 그냥 뭐 그런 걸 알려주냐고. 널리고 널린 게 호두과자 아니냐고 하시던데. 그래도 들리셨겠지? 글쎄. 그냥 어머니한테 성질만 안 냈으면 좋겠어. 그걸로 이번 여행은 성공이라고 봐. 아버님이 제안한 여행인데 당연히 그러시겠지. 그래도 아버님이 바뀌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난 정말 좋던데? 어머니도 은근 기대하시는 눈치더라고. 1박 2일 여행인데 반찬을 여러 가지를 싸들고 가셨어. 아버님 바깥 음식 잘 못 먹는다고. 어머니는? 쉬러 가는 여행인데. 아니, 저번 제주도 여행 때도 그러시더니. 아무튼 아버지는 어머니가 본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아버님도 아시니까 이렇게 여행도 가시는 거겠지. 어쨌든 여행 어떨지 정말 기대된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네? 어머니 이거? 무슨 일이지? 얼른 받아봐. 잠깐만. 여보세요? 어머니 잘 가고 계세요? 길은 안 막히고요? 에휴, 희정아, 어제 민준이. 어머니 우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 망할 영감이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가버렸다.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막막해 죽겠어. 네? 아버님이 어머니를 휴게소에 두고 가셨다고요? 아니 왜요? 밥 먹다가도 나를 무시하길래 그러지 좀 말라고 한마디 했더니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대드냐고 숟가락을 내 얼굴에 던지자니. 그러고는 씩씩대면서 바로 나가더니 차로 가버렸어. 내가 바로 전화했는데 넌 좀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간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안 온다. 내가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난 택시 어플도 없고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별꼴을 다 보이는구나.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어디 휴게소에 계시는지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래, 고맙구나. 잠시 후 차 안. 아무튼 이럴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를 휴게소에 두고 갈 수가 있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불같이 성질 냈어도 조금만 지나면 알아서 누구를 주시는데 어떻게 2시간 동안이나 어머니를 그렇게 둘 수가 있냐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데. 내가 아버님한테 일단 전화해 볼게. 전화해봤자 자기 위주로 얘기할 게 뻔한데 뭘. 그래도 아버님 입장도 들어봐야지. 여보세요?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지, 어디야? 집이라고요? 어머니 휴게소에 두고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어머니한테 숟가락 집어 던지셨다면서요. 좋은 마음으로 떠난 여행인데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데요. 옷에 자식들한테 일렀나 보네. 아무튼 네 시어머니 나 왕따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왜 변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잖아. 내가 자기 밥 나오기도 전에 내 밥 다 먹고 나가서 담배 피운다니까 그거 갖고 다른 남편은 와이프 밥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먹는다고. 먼저 먹더라도 와이프가 식사할 때까지 자리 지켜준다고 잔소리를 해대니까
어디도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는 남자가 여자 밥 먹는 걸 기다려주는 게 말이 돼? 그런 개떡같은 소리라니 나도 화가 나지. 그래서 손가락 던졌다. 여행 데려가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번 기회에 네 시어머니 버릇 고칠라 하는 거니까 니들도 가지 마라. 니들이 자꾸 편을 들어주니까 자기 주제를 더 모르는 것 같아. 닐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그래서 버리고 온 거야. 난 그 옆편에 미안하다고 싹싹 빌 때까지 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렇게 화내셨다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행 왔는데 아버님이랑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식사하고 싶어서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걸 대들었다고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전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화가 나셨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니를 휴게소에 두고 집에 오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보고 어떻게 오라고. 정말 너무하세요. 너도 똑같구나. 이래서 똑똑한 며느리 들여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봤자 여자면서 어딜 시아버지한테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 네 시엄마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됐다, 나 잘못한 거 없고. 니들이 그 옆편에 데리러 가는 순간 나랑도 절연할 줄 알아라. 끊자.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 진짜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고. 1시간 후, 휴게소. 어머니! 왔구나. 미안하다. 둘 다 쉬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굴을 틀 수가 없다,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어떻게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마루 연락하시지. 왜 2시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얼굴도 잔뜩 얼어있네. 안에 들어가 있던가 하죠. 돈도 없는데 안에 죽치고 앉아있는 게 미안해서. 그리고 설마 그렇게 가서 집에 갔을 줄은 몰랐지. 그래도 있다 보면 성격 숙이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와서. 내가 어떻게 되든 이 아버지의 신경도 안 쓰이나 보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일단 차에 타세요. 저희 집으로 가요. 가서 얘기해요. 여보, 어머니 부축 좀 해드려. 몸을 너무 떠신다. 어머니 가요. 가서 얘기해요. 2시간 후, 집. 아야, 따뜻한 맘 먹으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되네. 미안하다, 아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어머니, 이건 망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오는 동안, 어머니 식사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당신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어머니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얘기해요. 무슨 말인데 그래? 그래, 아가 말해보거라. 이혼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그런 취급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아버님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실 것 같은데 그걸 언제까지 봐드릴 수도 없잖아요. 진지하게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죠. 안 그래요? 당신도 그래. 아버님이 화내고 금방 누그러지신다고 아버님이 화낸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리고 2시간 동안 어머니 혼자 못 오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집에 가셨어. 아까 나한테 어머니가 사과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어머니 데리러 가면 우리랑도 절연할 줄 알라고 하셨다고. 이게 누그러지는 거야?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 난 이대로 두 분 사이 다시 좋아지기 바라는 거 못해. 이건 어머니 폭력이야.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차라리 몸으로 맞은 건 시간 지나면 회복이라도 되지. 정서적으로 맞은 건 치유도 안 된다고. 어머니, 전 정말 어머니가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위자료 다 받으셔서요. 그렇게라도 어머니 노고가 보상받아야죠. 어머니가 동의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휴, 아가, 네 말이 맞다. 나도 2시간 동안 그 양반 기다리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숟가락으로 맞은 것도 서러웠는데 그런 양반이 언제 들어오나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 나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가 네 말대로 하마. 아들 네가 반대해도 어만 그래야 될 것 같다. 황혼 이혼도 요즘 많잖니. 전 반대할 자격이 없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사정에 따라 도와드릴게요. 저도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 저희랑 같이 가요. 맘먹은 김에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 그러자꾸나. 다음날 시댁. 여긴 왜 왔어? 용서 빌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꺼져. 아이, 니들은 왜 왔어? 내가 어제 한 말 기억 안 나? 저 여자 데려온 순간부터 내가 절연한다고 했지? 어? 아니, 왜 애들한테까지 그래? 뭐, 이제 소리까지 지르냐? 이 변내가 그냥. 이, 아이, 너 뭐야? 왜 막아? 그럼 가만히 두고만 봐요. 말로 어머니 가슴 후벼 파시더니 이제 손까지 드시게요? 이게 다 컸다고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네. 여보, 여러 말 할 거 없어. 우리 필요한 얘기만 하면 돼. 아버님, 일단 저희랑 연 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은 목적이에요.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아셨죠? 에이,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같은 목적이라니. 나랑 절연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긴 왜 온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뭔 소리 아니야? 여기 왜 당신 이름이 있어? 지금 설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애들 앞세워서 이혼 소리를 들이미는 거야? 이 멍청한 여편네가. 이혼하면 당신만 손해인 거 몰라? 아주 어디서 들어본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뒤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가 있어요. 만약 그 조건에 합의해 주시면 두 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혼하시는 거고, 만약 아버님이 반대하신다면 소송 걸 예정이에요. 그러니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재산분할에 위자료.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가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따지고 보면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 여자가 대들었어. 대체 저 여자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저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내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법률 자문 받고 쓴 합의서니까 아버지한테도 불리할 건 없어요. 만약 소송 걸면 불리하시겠죠. 내가 왜 불리해? 재산분할은 절반씩 하고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위자료를 줘?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거 집에 거의 모셔놨더니 재산을 반을 떼달라고 하질 않나.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질 않나. 정신이 나간 거야? 누가 정신이 나갔는지는 법원 가면 알겠지. 그게 그냥 소송으로 가자꾸나. 저 인간이 합의할 인간도 아니고. 뭐, 어제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소송이 어디 쉬운 줄 알아. 그것도 중학교나 겨우 나온 당신이. 나 참 살다 살다 이런 기가 막힌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애초에 소송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 저희 같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상담받으신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승소율 높은 분이에요. 제가 특별히 그런 분으로 골랐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아까 변호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당한 것들 가정폭력의 일환이라고,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이젠 변호사로 협박을 하냐?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누가 무서운 줄 알고. 네, 그럼 소송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또 뭐? 아버님이 그러셨죠? 우리랑도 절연한다고. 저희도 아버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앞으로 연락은 물론이고 안 찾아올게요. 어디 아버지 혼자 살아보세요. 어머니, 가요. 그럼 법정에서 봐. 아까 가자꾸나. 이 인간들이 단체로 미쳤나? 그래, 가라. 누가 니들하고 연락하며 살고 싶대? 나도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살던 연놈들이.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우리 집안 물을 흘려놨어.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되는 건데. 하여튼 여자가 너무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니까. 제가 망친 건지 옳게 만들고 있는 건진 가봐야 알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잠시 후 차 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럼 괜찮지. 오늘부터 저 인간이랑 정 때릴 일만 남았는데. 하긴 있는 정도 없어서 그건 쉽겠네. 저 인간한테 할 말 자꾸 넘쳤는데 그중에서 일부라도 털어놓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구나. 저 인간이랑 사는 내내 속이 너무 답답했어. 어디 감옥이라도 갇힌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럼 아가니가 너무 불편하지 않니? 괜히 나 때문에 너가 시집 오자마자 힘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어머니가 내심 이혼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복잡한 건 저희한테 맡기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세요. 남편 말대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니들 아니었으면 평생 이러고 살 뻔했다.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 아이, 변호사 양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불리하다고? 아, 그 옆에는 나랑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벌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불리해? 돈 한 푼 안 벌어온 사람이 불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얘기죠. 두 분은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넘으셨고 의뢰인분이 돈을 번 대신에 의뢰인 아내분께선 집안일에 전념하셨잖아요. 게다가 의뢰인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서서 도와주셨다면서요. 의뢰인분 어머니 병수발도 혼자 다 드셨고 의뢰인 입원했을 때도 그랬고요. 이혼할 땐 그런 것도 다 경제적 기여란 걸로 봐요. 게다가 의뢰인분이 수시로 언어폭력이 잦으셨다면서요. 증인으로 아드님이랑 며느리분까지 오신다고 하니 너무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 의뢰인분이 가정 파탄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은 판단한다고요. 어쩌면 재산 분할에서 와이프분께서 더 많은 비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쪽 변호사가 작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지금 합의 보시는 게 나아요. 이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분이 불리하다니까요. 그러니 제 말 새겨 들으시고 좋게 좋게 끝내세요. 에? 아이,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그 옆에한테 사과를 왜 해? 난 죽어도 못해.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수밖에 없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의뢰인분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책임 못 집니다. 패소는 무슨, 내가 당신 고용한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아니, 그리고 남자가 하늘인데 대든 옆에 내가 잘못한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 소송 못 증해드려요.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아무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 재산 그 옆에 내한테 대줄 생각도 없으니까 변호사 양반 최대한 나한테 유리하게 하라고. 알았어요? 그날 저녁 시댁. 아이, 도대체 밥을 어떻게 짓는 거야? 맨날 즉석밥 돌려먹는 것도 물리고 아, 왜 이놈의 밥통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냐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아이, 벌써 몇 번째 라면을 먹는 거야. 진짜 물려 죽겠네. 반찬도 다 떨어져 가고. 그 옆에는 그래도 밥은 내 입맛에 맞게 잘 차렸는데 이 자식들은 영 끊는다고 진짜 끊을 작정인가? 어떻게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괜찮아는 연락 한 통이 안 와? 이때 전화 한번 해봐야지. 얼씨구, 전화를 거절했다고? 진짜 이것들이. 아, 그래, 한번 해보자고. 아이,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야? 따뜻한 밥 한 공기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3달 후 변호사 사무실. 아니, 이제 와서 의뢰를 거절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송이 고친대. 그건 의뢰인분이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아버님 계속 소리 지르시고 감정 조절 못하는 것도 제 업무에 방해가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한테 밥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 답해드리는 것도 자괴감 느껴집니다. 제가 아버님 가정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물으시는 게 싫다고요. 소송도 이길 확률이 없고요. 그러니 전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가서 다른 변호사 찾든지 하세요. 계약금은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 물어볼 수 있지. 그렇다고 의뢰를 거절해? 어? 그러니까 100% 환불해 드린다고요. 계약 파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와이프분이 왜 소송을 거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상담한 짧은 기간에도 아버님 저한테 깔보거나 무시하는 발언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약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 아내분은 얼마나 고통이 크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내분이 이기셔야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라 나쁜 놈을 변호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뭐? 내 변호하라고 고용이 났더니만 누구 편을 들고 앉아있어. 이래서 내가 어린 변호사가 싫은 거야. 아주 멍청하기 짝이 없다니까. 판단력도 흐리고. 더 계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계약금이나 바로 돌려줘. 이틀 후 시댁. 아휴, 뭔 놈의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 꽉 차 있대. 소송도 고친데 어쩌라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은 또 뭐 해도 먹어야 돼. 이놈의 세탁기는 노망이 났나? 왜 자꾸 끽끽거려? 아주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소송이고 뭐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 이쯤 되면 그 옆에 놔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소송 이렇게 하는 것도 싫을 수도 있잖아. 자식들한테 얹어 사는 것도 눈치 보일 테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잘 달래서 데리고 올까? 그 시각, 집. 어머, 어머니 그게 뭐예요? 문화센터에서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종이접기 되게 잘하시네요. 전 종이접기 못하는데. 내가 옛날부터 손재주가 있었지.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든지. 어머니, 그럼 종이공예 같은 거 제대로 배워보실래요? 어머니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요즘 배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종이공예? 그것도 종이접기 같은 거야? 네, 그런 거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셔서 그런가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가 다 알아봐주고 해서 그렇지. 벌써 저녁 시간이네. 오늘은 뭐 이래 먹을까나? 안 그래도 남편이 요 앞에 횟집 새로 오픈했다고 오징어회랑 매운탕 포장해 온다 하더라고요. 반만 해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게 행복인지도 인지해야 알았구나. 옛날엔 밥 때 되면 오늘은 또 무슨 요리를 해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럼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내일 점심은 저랑 브런치 먹으러 가요. 저번에 한번 드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머니가 맛있게 드신 게 생각나서요. 그거? 빵 위에 계란이랑 베이컨 올라간 거?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래, 먹으러 가자꾸나. 네, 어머니 예약해 둘게요. 다음 날 집 앞. 어머니 얼른 나오세요. 깜짝아. 아버님.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어디 가는 길이었어? 왜 내 연락을 안 받아? 몇 번을 연락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 끊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천륜을 져버려? 내가 이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 무시 안 할 거고 숟가락 그런 것도 안 들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왜? 소송 다가오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 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하자고. 애들 봐서라도. 내가 화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저희는 오히려 이혼하시는 걸 원하는걸요? 넌 좀 조용히 해. 이제 알고 지낸 지 1년 좀 넘은 며느리한테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내가 당신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당신 어떤 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회유 말고 내 앞에서 꺼져. 우리 법원에서 보고 끝나는 사이야. 그걸로 끝이라고. 진짜 이럴 거야. 내 성격 몰라.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 구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그 나이 처먹도록 그게 어렵다는 게 더 문제지. 100번을 용서 구해도 소용없으니까 돌아가. 아가 가자. 예약 늦었다. 네, 어머니. 아버님, 그럼 들어가세요. 아니, 이렇게 간다고? 거기 좀 서봐. 최정은 정말. 나 참, 그새 다른 사람이 됐네. 미치겠네, 정말. 이대로 혼자 쭉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밥은 어떡해? 당장 그 돼지우리 같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숟가락만 안 던졌어도 되는데, 이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꼴이야. 비참해 죽겠네, 이씨. 6개월 후. 그 뒤로 시아버지는 계속 어머니에게 회유를 했지만 어머니는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법원 역시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셨죠. 아버님은 판결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 무릎 꿇고는 울면서 사정하더라고요. 제발 용서해달라면서요. 하지만 판결도 끝난 마당에 어머니가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죠. 어머니도 차갑게 아버님을 지나치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아버님께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아버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대요. 그간 일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혼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매 초기 단계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대로 혼자 두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그냥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편이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도 체념한 듯 아무 말 없이 입원하시더라고요. 뭐 가끔 병문안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고 문화센터도 열심히 다니면서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신 것 같더라고요. 나날이 행복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때 제가 이혼하라고 제안한 게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